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Replace the 50-year-old planes that Air Force pilots are currently training in. So this is the T-50A. This is the plane that Lockheed Martin and Korea Aerospace Industries are proposing for this contract. 세계 경전투기계의 넘버원 FA-50이 또 한 번 대형 수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아랍권 매체 디펜스 아라빅에 따르면 이집트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FA-50의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집트의 예상 도입 대수는 무려 100대, 총 프로그램 코스트 7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이집트형 FA-52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도입 계약과 달리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사 레이더인 LIG-X1의 ESR-500A가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개발되자마자 수출까지 성사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왜 이집트는 미국산 A사 레이더가 아닌 한국산 A사 레이더를 원하는지, 또 그러한 선택이 한국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2일 2023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에서 LIG-X1은 처음으로 자사의 ESR-500A A사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의 공랭식 A사 레이더로 현재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표적 동시 탐지 및 추적 능력과 공중 지상 표적, 동시 추적 능력 등에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전투기용 A사 레이더는 소수의 해외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며 그동안 수출 승인증 등을 활용한 진입 장벽을 구축해왔기에 이러한 한국산 A사 레이더 개발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인데요. 특히나 한국은 KF-21에는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 FA-50에는 LIG-X1의 레이더가 탑재되어 마치 레이시온과 노스록 그루먼의 경쟁 구도를 연상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카이 역시 FA-50의 LIG-X1 A사 레이더 탑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업체 부스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LIG-X1과 카이의 부스가 분리되지 않고 바로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이 입장에서도 한국산 레이더가 탑재되면 외산 대비 도입 비용 및 통합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전투기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니 상부상조하는 것이죠. 특히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ESR-500A 레이더가 국내 최초의 공랭식 냉각 체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와 같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낮 최대 기온이 60도까지 올라가 기존 공랭식 체계로는 냉각이 어려웠었는데요. 더구나 고성능을 지향하는 A사 같은 경우에는 송수신 모듈의 높은 출력으로 인해 발열량이 많아져 어쩔 수 없이 수랭식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LIG-X1은 자사가 구축한 높은 수준의 램에어 인테이크 기술을 도입해 기존 대비 월등한 공기 흡입량으로 레이더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한 해외 매체 에이비에이션 온라인 5월 5일 기사에 따르면 LIG-X1 A사 레이더는 첨단 반도체 소자인 GAN 소자를 통해 공기 냉각은 물론 레이더의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현대적인 램에어 인테이크 기술과 첨단 반도체 소자로 효율을 높이고 발열을 낮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공랭식 레이더는 냉각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지 않아 무게와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무게에 민감한 경전투기 기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또한 설계의 단순화로 고장 가능성을 줄여 안정적인 유지 보수에도 효과적인데요. 여기에 냉각 액체의 용량 제한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설치 위치와 환경에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냉각 시간도 필요하지 않아 초기 가동 시간과 리부팅 시간을 단축시켜 더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랭식 A사 레이더는 이집트처럼 더운 기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이 부족한 나라에게 딱이었던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구날모사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커도 공랭식이거든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집트가 미국산 레이더가 아닌 한국산 레이더를 원하는 데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장통합 문제이죠.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총 218대의 F-16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산 전투기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을 통합하지 못하였는데요. 그 대신 미국에서 오래전에 퇴역한 AIM-7 스페로우만 장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페로우는 사거리가 70km에 불과해 최신 AIM-120의 반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F-16이 현재 이집트가 보유한 최고의 주력 전투기라는 점에서 적성국가의 공중전을 대비해야 하는 F-16이 짧은 공대공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 이집트는 미국산 제2단 공대지 정밀 유도 포탄을 사용하지 못해 UAE의 알타리크를 장착해 사용하고 있고 장거리 정밀 순항 미사일은 운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집트의 무장을 통합시켜주지 않는 걸까요? 바로 미국의 QME 법, 즉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인해 미행 정부가 수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QME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위해 미국산 무기 원조 및 판매를 이스라엘의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며, 심지어 UAE, 사우디, 이집트와 같은 이스라엘 주변국에게 첨단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사실상 미국이 법적으로 이스라엘을 영내 최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짜 무섭네요. 괜히 영내 깡패라고 불리는 게 아닌 듯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집트가 FA-50을 도입할 때 LIG-X1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면 다양한 무장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LIG 넥스원은 한국의 대부분의 유도무기 체계를 개발한 미사일 전문 업체로 특히 유도무기 체계에 있어서 국내 넘버원이자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업체인데요. 한국의 KGGB, 천궁, 현궁, 신궁, 천마, 해룡, 홍상어, 비궁, 해궁, 해성 등 각종 육해공 유도미사일을 개발해내었고 최근에는 램제트 기반으로 설계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역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공군은 내전이나 무장단체의 위협에 대응할 항공기의 근접 항공 지원, CAS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데 이때 LIG 넥스원의 KGGB가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 이를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사의 A사 레이더와 KGGB의 연동 판매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레이더 시제품 전시 당시 KGGB 부스만 따로 만들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발표 자료에서는 기존 팬텀 전투기에서만 운용하던 KGGB를 본격적으로 FA-50에 연동 운용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장비를 생산해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이집트의 구미를 확 당길 소식인데 러시아 전투기들이 미국에 대적할 만큼 고기동이 가능한 전투기임에도 최근 형편없는 CAS 능력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유도폭탄의 고갈과 더불어 구식 항중 장비의 성능 미달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집트처럼 CAS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에게 A사 레이더와 KGGB 통합은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는 거죠.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이 FA-50의 운용국은 곧 KF-21의 잠재 수출국이 되기 때문에 F-35를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 UAE 등에게 KF-21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러시아의 소이-35에 대한 구매를 추진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심화되면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적성국 대응에 관한 법 CAA, TSA를 통해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 피해를 입기 때문이죠. FA-50 가동률 뽕맛 한번 보면 KF-21을 안 살 수가 없기도 하고요. 한편 마지막 시즌 6호 출고를 앞두고 있는 KF-21은 세계 각지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8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밀리터리 채널 월드 어페이스는 KF-21이 중국 5세대 전투기보다 더 뛰어날 것이란 평가를 내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같이 살펴보죠. South Korea's locally developed KF-21 Barame, a prototype, recently completed a 30-minute test flight. The KF-21 was equipped with 4 mock-ups of the long-range Meteor air-to-air missile and an infrared search and track system. Defense analysts state that the aircraft may be able to fly higher and faster than the US F-35 combat jet. South Korea is now one of only a few countries that has developed and flown a next-generation supersonic fighter. It also indicates that the country is now capable of producing fighter aircraft on its own. It will also serve as a springboard for the development of better fighter aircraft and operate locally developed arms. The FC-31 is China's second fifth-generation fighter, which flew for the first time in 2012 and is still under development. The KF-21 and FC-31 are both medium twin-jet fighters, with similar sizes and specifications, as well as some similarities in their silhouettes. The Korean jet, like the FC-31, is designed for a top speed of Mach 1.8. The J-10 is a Chinese-made fourth-generation multi-role combat aircraft that was introduced in 2005 and is now in service in large numbers. The J-10 as a single-engine jet is narrower and lighter than the KF-21. Its latest variants, the J-10B and J-10C, are also equipped with advanced avionics, like AESA radar, electro-optic target sensor and infrared seeker, and they too carry powerful weapons. Nevertheless, with advanced avionics such as an AESA radar, an electro-optical targeting pod, an infrared search and track system, and capable armaments such as air-to-air and air-to-surface missiles, the KF-21 is well qualified to be a modern, 4th or 4+ generation fighter. And if it performs well, the KF-21 might pose some threat to China, given the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and also has potential to become a strong competitor in the global market. South Korea hopes to promote the homegrown 4+ generation warplane as a less expensive alternative to the imported US Lockheed Martin F-35 Lightning II. And its developer, Korea Aerospace Industries, has even announced plans to upgrade the jet to a stealth fighter in the future. 한국 최초 순수 독자 개발 항공기인 KT-1 웅비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을 거쳐 이제는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까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기적의 연속이었는데요. 2021년부터 국산 전투기 KF-21 개발 수석 엔지니어를 맡아온 차재병 카이 상무는
단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가장 근본적인 난관은 1000명이 넘는 개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일이었다. 개발 착수 당시 카이가 보유한 개발 경험 인력은 200명 남짓으로 1000명 이상의 신규 인력과 함께 개발을 수행하면서 최초 비행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게 미국 로키드 마틴 등 항공 전문가들의 평가다라고 했죠. KF-21의 수석 엔지니어가 된 차재병 상무는 T-50 개발 당시 로키드 마틴에 파견된 탐색 개발팀 제미왕미 팀의 막내였습니다. 그 막내가 현재 KF-21 수석 엔지니어가 된 거죠. 놀라운 선순환입니다. 그는 항공기 개발 엔지니어로서 T-50 고등 훈련기 태동기부터 개발 및 운영, 파생형 개발, 수출 단계까지 전체 사이클을 경험한 것이 큰 자산이 됐다며 그런 밑거름이 KF-21 개발 시의 역할을 감당하는 원천이 됐기에 지금 젊은 엔지니어들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날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앞날이 밝다고 확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밑거름은 우리의 다음 세대 전투기의 성공 그리고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의 질적 성장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 용산구 동저동에 거주 중인 김철근 씨는 리얼리즘가 인터뷰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발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KTO 농비 FA-50, KF-21 황금 라인이 있다고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중국도 3세대에 걸친 어마무시한 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진시황, 마오쩌둥, 시진핑, 환장 라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